맞아. 사과. 기분이 이상한데? 처음 시작했는데 아직도 드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다 먹어요. 네, 오늘은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네, 전기 자전거는 취미 활동이라든지 운동용, 운송 수단으로 다방면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전기 자전거 혹시 타보신 분 계세요? 네. 전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파스 방식이라든지 마트라든지 파스가 스로틀이라든지 뭐예요? 마트가 뭐예요? 그런 걸 오늘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런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일단은 구동 방식 먼저 설명을 네. 해드릴게요. 전기 자전거는 크게 두 가지로 구동 방식이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스로틀, 또 하나는 파스,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이라는 말의 약자입니다. 별다줄. 스로틀, 혹시 스로틀이 뭔지 아세요? 아니요. 몰라요. 보통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거에 보면은 돌리면서 당기거나 이런 방식을 스로틀이라고 해요. 페달을 구르지 않더라도 스로틀을 당기면은 혼자 굴러가기 때문에 자전거에는 엄연하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형 이동 장치라든지 전기 스쿠터라고 표현을 하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기본적으로 25km의 속도 제한이 걸려져 있고요. 면허증이 있어야 돼요. 면허증이 없는 경우에 단속에 됐을 때 범칙금이 10만 원. 10만 원이요? 그리고 주의해야 될 점이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일상배상 책임 보험이라든지 혹은 자전거 특약이 들어져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보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스로틀이 달려있는 자전거들은 퍼스널 모빌리티 보험을 따로 가입을 해야만 사고가 났을 경우에 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스로틀을 자전거를 왜 사용하는지 장점이나 단점이 있을 거예요. 네.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힘이 안 된다. 힘이 안 들고 페달을 돌리지 않더라도 자전거가 구동이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있네요. 저렴해요. 파스보다요? 네. 이상하네. 얼마예요? 100만 원 언더로 나오는 제품들도 있고요. 흔히 보시는 공유 킥보드나 이런 네. 애들도 다 스로틀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단점 같은 경우가 또 있어요. 단점. 뭐가 단점이지? 일단은 25km로 속도가 제한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일반 자전거보다 조금 느리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르막이나 이런 데서 조금 속도가 처질 수 있어요. 오르막은 20으로 안 가나요? 스로틀 방식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낮은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르막에서는 25km로 가기 어려운 경우들이 대부분. 파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전거라고 할 수 있는 방식이 됩니다. 파스, 아까 뭐의 줄임말이라고 했죠? 기억이 안 나요. 페달. 페달, 어시스트. 페달, 어시스트. 시스템. 시스템. 센스. 아니. 페달을 돌렸을 때 지원을 해주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자전거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파스 방식 같은 경우에는 크게 스피드 센서, 그 다음에 토크 센서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에 허브형 모터를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토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중앙 구동 방식을 이용합니다. 허브가 뭐예요? 네. 허브가 먹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전거를 그려볼게요. 앞바퀴, 뒷바퀴. 안장에 앉아서 페달을 돌리게 되죠. 네. 중앙에 있는 방식이 중앙 구동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뒷바퀴에 장착이 되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에 있는 방식을 허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돌렸을 때 즉각적으로 바로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가격 면에서 저렴해요. 혹시 전기 자전거가 아주 빠르게 정기님 네, 죄송합니다. 주의해 주세요. 네. 오르막인데도 페달을 되게 힘겹게 돌리지 않는데도 막 빠르게 올라가는 올려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올려보세요. 요거 잠깐 압수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자전거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이라든지 평지나 할 것 없이 빠르게 지나가는 경우들을 볼 수 있을 거고요.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들이라든지 혹은 근거리를 이동하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스피드 센서 같은 경우에는 허브 쪽에 무게가 치중이 돼 있기 때문에 자전거가 뒤편에서 상당히 무거운 편이에요. 오르막을 올라가거나 할 때 앞에가 살짝씩 들리는 혹은 내리막을 내려갈 때 뒤에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뒤가 흔들리는 토크 센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르막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컨트롤하기 좋게 자전거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무게중심을 더 잘 잡아주기 때문에 충분한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페달을 돌리면서 내가 힘을 쓰는 부분을 인식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스피드 센서를 이용하는 자전거들보다는 운동에 더 적합을 해요. 좀 힘이 들더라도 충분히 운동을 하는 느낌이라든지 출력을 높인다면 편안한 라이딩도 그래서 다방면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신 단점! 가격이 비싼 게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 있겠죠. 이제 전기 자전거의 스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볼트라든지 뉴턴미터라든지 암페어. 네 맞아요. 암페어라든지 이과야. 이과. 완전 예체능인데. 일단 뉴턴미터.
뉴턴 미터 같은 경우에는 모터의 힘을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높을수록 한 번에 낼 수 있는 힘이 더 크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와트 같은 경우에는 최대 출력을 나타낼 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예를 들어서 700와트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700와트의 최대 힘을 낼 수 있는 자전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뉴턴이랑 다른 게 뭐죠? 똑같이 힘 아니에요? 뉴턴 같은 경우와 헷갈릴 수 있는데 얘는 모터의 최대 출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뉴턴 미터 같은 경우에는 페달을 굴릴 때 지원해주는 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와트 수는 뉴턴 미터 곱하기 모터의 회전수를 했을 때 와트 최대 수가 출력.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페어. 아, 네, 아. 요것도 줄임말입니다. 암페어 아워. 배터리의 용량을 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높을수록 배터리의 성능과 용량이 크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요. 대체적으로 고가의 혹은 품질이 좋은 배터리들 같은 경우에는 11에서 14 암페어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번 오늘 배워본 대로 실제로 자전거를 보면서 이 자전거가 어떤 구동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대략적인 가격대라든지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일 처음으로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오는 S웍스 크리오 제품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자전거를 봤을 때 어떤 구동 방식인지 아실 수 있으신 분? 저요. 중앙. 네, 맞습니다. 토크 센서를 이용한 자전거고요. 저 물통 같은 거 뭐예요? 보조 배터리예요. 외관상으로 배터리가 크게 보이지 않아요. 자전거에 배터리가 이 안에 내장이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게 보조 배터리를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로드 사이클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그래브를 혼용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 나와서 더 폭넓은 타이어를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기 자전거는 앞 변속기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짱이네. 뒤를 폭넓게 쓰는 경우들이 많고요. 하지만 전기 자전거들 같은 경우는 출력을 내가 임의로 조정을 해서 앞변속기 같은 느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좀 비슷하네요. 엄청 크죠? 자전거가 아닌 것 오토바이 같아요. 같아요. 얘 치면 네. 죽겠어요. 이 자전거는 이 MTB 같은 경우에는 오르막보다는 내리막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편안하게 오르막을 탈 수 있게 전기 자전거를 선호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아무래도 제 경험상 오르막을 편하게 올라가면 내리막에서 체력이 남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라이딩도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동일하게 중앙 구동 방식을 이용을 하고요. 지금 좀 전에 보여드린 크리오와 같은 모터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이 자전거도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할 수가 있어요. 보조 배터리 이용했을 경우에는 내장되어 있는 배터리를 이용할 때보다 20%에서 30% 정도 더 라이딩을 할 수가 있어요. 평지 기준으로 100km 이상도 탈 수가 있고요. 라이더의 체중이나 이런 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산악 라이딩을 즐기는 자전거이기 때문에 거리보다는 오르막을 좀 더 편하게 올라가고 장시간 라이딩을 할 때 몸의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전기 자전거입니다. 스페셜라이즈드 터보 바도 모델이고요. 좀 전에 나왔던 자전거들과는 다르게 알루미늄 프레임을 이용을 하고 있어요. 좀 전에 저렴하지? 나왔던 크리오 같은 경우에는 오. 소비자 가격 기준으로 1000만 원이 넘는 제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얼마예요? 480만 원. 정말 라브 인증. 싸다. 이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앞서 나온 자전거들과 동일한 모터를 이용을 하고 있어요. 스페셜라이즈드에서 나온 SL 모터를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이용을 되고요. 바도 제품 같은 경우에는 패니어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이나 혹은 투어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방을 장착을 해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이다 보니까 머드가드가 앞뒤로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비 온 다음 날이라든지 눈이 온 다음 날 진흙탕이나 이런 길을 지나갈 때도 옷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이용이 가능하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보조 배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라이트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네, 운동용보다는 신속한 라이딩을 하기 위해서 앞뒤로 라이트가 장착이 되어져 있고요. 이렇게 되게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배터리를 같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전원을 켰을 때 라이트가 앞뒤로 들어옵니다. 최근에 차량들 보면은 낮에도 반대쪽에서 오는 라이더나 차량이 식별을 하기가 좋기 때문에 주간에도 라이트가 이렇게 켜져 있어요. 그럼 저기 뒤에 사람 타도 돼요? 4개 보면은 무게 제한은 15kg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소연님이 15kg라면 한번 태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알톤에서 나오는 제타라는 모델입니다. 모터가 앞서 나온 자전거들은 중앙 구동 방식을 이용을 했는데 지금 이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허브형 모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가벼운 거리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동네 마실용으로 쓰기에는 적합한 자전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집에 저거 있어. 타보셨을 때 이 자전거의 느낌 어떠셨나요? 편했는데 내리막 내려가는데 속도 막 40대니까 코너에서 약간 좀 무서웠어요. 일단 내리막을 40으로 내려가면 네. 누구나 무서울 수 있어요.
오늘 이렇게 전기 자전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전기 자전거의 스펙, 그리고 구동 방식의 차이와 여러 가지 자전거를 만나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추후에도 라브와 개론이 다뤘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끝났나요? 네, 수업 끝!